자, 상류따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1번 상류따의 29번 4개의 바퀴경입니다. 홈페이지에 번역해 놓았고 링크해 드렸습니다. 진흙에서 생겨나서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졌고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 대웅이시여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가죽끈과 띠 그리고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을 끊고서 그러니까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이렇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 대답을 해요. 요 짤막한 2개의 개송인데 정말 2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요거 번역하는데 정말 좀 어려운 번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 밑에 이제 별표를 하고 1번 상류따 46번 요정경에서 요정의 무리가 나타났고 귀신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미혹의 숲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그래서 보면 대웅이시여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라는 요 부분이 까땅 야뜨라 바위사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까땅 야뜨라 바위사띠 까땅은 어떻게 라는 의문사고 바위사띠 하면 이제 비동사의 미래형 이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야뜨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으로 보면 야뜨라, 트래블, voyage, support of life 해서 여행, 항해 또 support of life 하니까 삶의 유지, 삶의 뒷받침 요런 이제 의미로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여행이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유지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되게 좀 번역이 어려워서 이제 요정경에서 마침 요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서 제가 지난번에는 요걸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보니까 그곳을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적절한 번역 같아서요. 자, 그래서 보면 진흙에서 생겨나서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졌고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 이렇게 나타나요. 자, 진흙에서 생겨나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 요것이 지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 망이라는 게 뭐예요? 로바. 보통은 합력될 때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을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해서 오류다. 그래서 우리가 탐이라는 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그 탐으로 구성된 마음이 가지는 바라는 성질, 탐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성질을 로바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탐과 다르게 우리가 망이라는 번역어를 그야말로 2000년 세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로바를 망이라고 번역어를 부여했죠. 그런 망이니까 중생의 특징으로 탐진치 또는 망진치 이런 탐진치라는 유의적인 삶이 망진치라는 심의 성질로서 행위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이란 이 말이 바로 망과 함께한다, 탐과 함께한다, 중생으로의 삶이죠, 이게.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 하니까 중생의 삶, 중생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 중생 세상, 중생으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흙에서 생겨났다. 예, 요건 강목 스님의 번역에서 주해된 내용을 타당하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대로 저도 해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진흙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생겼다라는 존재가 이제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해석을 했고요.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진흙에서 생겨난 인간이라는 존재, 중생으로의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생겨났으니까 몸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되었죠. 이럴 때 나는 4개의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바퀴가 있다라는 바퀴는 이제 굴러가는 역할이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4개의 바퀴라는 말을 강목 스님의 주해에서는 보통 우리가 행주자화라고 하는 거,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거, 요것이 4개의 바퀴다. 그러니까 삶을 굴리는 요거를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요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삼바자나 까리, 요쪽에 나오는 삼바자나 까리인가? 이건 그렇게 봤는데 저는 요거를 행주자화로 보는 게 옳을까? 아니면 요렇게 삶이 굴러가는 거니까 그대로 업이라고 보자면, 이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의업은 다시 간탐과 지내는 업이라 하고 구분해가지고 견해로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업, 구업, 의업, 그리고 견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삶을 보는 시각, 견해, 요렇게 4가지로 그러니까 견해를 씨앗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업을 짓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 삶이 굴러간다, 네 개의 바퀴 이럴 때 견해라는 시각을 씨앗으로 하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직접 구르는 요렇게 4개의 바퀴를 말하는 게 오히려 행주자와 걷고 서고 앉고 눕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좀 더 삶이 굴러가는 것을 지시하는 4개의 바퀴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개의 문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진흙에서 생겨났어. 엄마의 태로부터,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몸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몸은 몸과 세상을 피부를 경계로 해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몸과 세상은 피부를 경계로 구분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몸과 세상을 피부가 경계가 되지만 그러나 연결해주는 곳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9개의 문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뭔가요?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고, 그리고 소변을 보는 곳, 대변을 보는 곳, 이래가지고 모두 9개의 문을 통해 가지고 피부를 경계로 세상과 구분되는 내 몸이,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교류하는, 피부를 경계로 세상에서 차단되어 있는 나, 구별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문의 역할을, 눈 두 개, 귀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한 개, 소변 보는 곳, 내변 보는 곳. 이래서 9개의 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난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 요거 9개의 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 중생세상, 묶인 곳보다는 묶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관점인데, 여기는 진흙에서 생겨났다, 4개의 바퀴를 가졌다, 9개의 문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죠. 이 나가 망 때문에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곳보다는 묶인 존재, 묶인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가죽끈과 띠, 그리고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을 끊고서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이렇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을 주죠. 이때 이제 사실 가죽끈과 띠, 요 표현을,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nothing이란 단어하고 와랐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거의 같이 나타나요. 가죽끈이, 끈이다, 띠다, 묶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데, 요 두 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인지가 사실은 단어만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법구경 강의할 때 법구경 마지막 품이 26번 바라문품이었어요. 그 중에 398번 개송에서 체뜨와 나띵 와라딴자라고 해서 가죽끈 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서 가죽끈 띠 사슬 굴레를 끊고 빗장을 들어 올린 깨달은 자 부처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요런 이제 대목에서 요 체뜨와 나띵 와라 딴저라는 표현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대로 그냥 가죽끈 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부분은 강목 스님의 주해가 좀 타당해 보여요. 보면 채찍 낫띠란 증오이니 처음에는 분노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증오가 된다. 이처럼 강한 분노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뒷부분은 시각을 좀 달리 하는데, 그래서 보면, nothing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대로 채찍을 휘두르는, 요런 좀, 세상에 대한 폭력적인, 그런 이제 가죽끈이 채찍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와랐다는 끈이라는 것은 또 묶는 거잖아요. 나를 묶는다, 나를 속박한다, 집착한다. 요런 의미. 그래서 세상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 진애에서 또 살생 요런 부분이라면 안으로 내 마음을 묶는 거, 집착, 속박 다양하게 나타나죠. 가래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가죽끈과 띠 이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2차 로 반저 빠빠강 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앞에 개송에서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존재 로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역을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상대로 그 채찍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요런 가죽꾼, 그리고 나를 묶는 것으로의 띠, 그리고 세상살이는 이제 다양하게 원하는 게 있죠.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 요거를 끊고 그 다음에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이렇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질문은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존재, 중생 존재가 진흙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겨나서 신구의 업견해라는 네 가지 바퀴로 굴러가고 삶을 진행하고 피부를 경계로 세상에서 격리되는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9개의 문을 가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헤쳐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죽꾼과 띠, 채찍을 휘두른다. 세상을 상대로 폭력적인 거, 그리고 나를 묶는 거,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을 끊고 근본적으로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다. 가래의 뿌리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명이 되는 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그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다. 이렇게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는데, 뭐 파냈기 때문에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은 이렇게 헤쳐나간다라는 것을 하여간 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절대체 파냈기 때문에 파낸 뒤에 파내면서, 요거는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내면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파내면서. 그래야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라고 할 때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내면서 헤쳐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 부분 그 진흙에서 생겨나서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졌고 망 때문에 완전히 묶인 존재 대웅이시여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가죽끈과 띠 그리고 다양한 원함에서 생기는 악한 망을 끊고서 애를 뿌리로부터 파내면서 이렇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번역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약간 굉장히 어려워서 강목스님 번역을 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바퀴경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이까? 채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며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도 우리가 삶을 메커니즘으로 그려내고 또 탐진치, 망진치를 구별해서 탐이 무엇고 진이 무엇고 치가 무엇냐 하는 부분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해내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은 강목스님의 그 주석에 의한 번역에서는 찾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고 강목스님 번역에 우리는 로바라거나 이 단어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구체적 의미를 감안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 강목스님은 그런 부분을 주석을 통해서 주해하고 번역을 하시는 이제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네, 아이고 하다 보니까 또 7시가 넘어버렸네. 오늘 비법의 행위경에서 그 시박업, 집선업 잘 정의 공부했고요. 4개의 바퀴경 굉장히 번역하기 어렵고 여러분 듣기에도 참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주 어려운 개송인데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